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안타깝게도 우리 막내 소연 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신에 또 같은 팀 의리녀 우리 라붐의 혜인 씨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떠나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의 혜인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우리 소연 언니가 없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우리 소연 씨도 피해가지 못했네요. 소연 씨 괜찮아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네네. 다행히도 밥 잘 먹고요. 컨디션 회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장병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몸 건강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어디선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이미 빛이 여기서도 나는데요. 나고, 네,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빛이 나고. 그러네. 여기서도. 네. 예, 계급장이 빛이 나네요. 네. 번쩍번쩍하죠. 네. 자칭 타칭 법무관계의 아이돌 윤지민 법무관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윤지민 법무관입니다. 평소 즐겨보던 행군기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방송은 처음이라서 무척 긴장되는데요. 방송 출연을 계기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장병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즐겁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개그맨 김수용 씨를 뛰어넘기 위해서 네,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김수용 주기님. 아유, 반갑습니다. 제 계급장은 안 빛나나요? 네? 제 계급장은 안 빛나나요? 빛나요. 눈부셔. 관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셔야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저 맡은 일 다 주어진 일 너무 매진하고 있느라 네, 계급장 관리 좀 소홀히 했네요. 부탁해요. 그래요. 자, 벌써 여러분 4월이 손금 다가왔습니다. 네. 일교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괜히 또 마음이 또 설레요. 네. 콧바람 휘날리며 콧바람 휘날리며 예. 다들 4월의 첫 시작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4월의 첫 시작. 일단 저는 또 이제 저희 라붐이 또 컴백 소식이 있답니다. 대박. 뭐예요? 타이틀곡이 뭐예요? 아직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궁금하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된다. 그래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30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결혼을 그렇게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 뭐 동생분들이라던가 이제 친구까지 해서 결혼식이 그냥 꽉 차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4월이 근데 또 첫 시작부터가 유쾌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예? 4월 1일이 또 재미있는 거짓말로 시작하는 만우절로 시작하는 농달이에요. 네. 근데 또 네. 우리 예비군들을 후벼파는 농담들도 있잖아요. 뭐 그래요? 4월 1일부터 잘생긴 사람은 병역 면제, 뭐 군복무 기간을 7년으로 연장, 뭐 이런 농담들이 기억이 나는데. 만우절. 네. 근데 초반에 정말 죄송한데 네. 너무 선을 아. 넘다 보때 38선 넘어서 개선까지 갔어요. 어머, 네, 너무 그랬어요? 넘으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30대죠? 네, 맞습니다. 나보다 더 꼰대 같아. 컨셉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농담은 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충성 TV의 주제가 이 만우절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자, 어떤 연관이 있을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구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예, 매주 그 소연 씨 곡만 듣다가 오늘 혜인 씨 버전으로 충성 TV, 충성 TV. 오 재밌네.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약간 좀 색다르네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소연 언니가 저를 그렇게 다그쳤어요.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충성 TV 앞으로 모여. 격려할 때 각이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나봄이 괜히 군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혜인 씨의 코와 함께 충성 TV 힘차게 출발했으니까요. 약간 오준영 선생님. 바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힘차게 출발했으니 자, 데이데이 오늘의 충성 TV 주제 소개해 주시죠. 아영. 4월 1일 만우절 말고 무슨 날인지 알아요? 4월 첫날 뭐 생일이신가요? 아니에요. 뭐지? 축하합니다. 생일 맞는데 누구 생일이지? 예비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4월 1일은 예비군의 날입니다. 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힘을 든든하게 보태줘 우리 예비군들을 위한 날. 자선영은 알고 있었죠? 제가 또 미리 또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예비군들의 가치를 가지고 예비군들의 노고를 또 격려하고 또 방해 임무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이 예비군의 날입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예비군들은 또 우리 이웃이기도 하잖아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예비군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죠. 네. 정말 공공시설 방역도 도와주고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인력 지원 나가기도 하고 취약계층의 도시락 배달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지원 활동을 했죠. 맞습니다. (275만) 예비역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예비군들도 가족들도 유용한 정보와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부탁을 더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도 예비군 맞춤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동대본부에서 상근병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근 예비역들의 가장 큰 고충은 인편으로 예비군들에게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아오는 일입니다. 이미 2번 이상 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들은 만나는 것부터가 사실 고난의 시작인데요.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일이 재미있어집니다.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스펙타클한 감정 연기를 감상할 수가 있거든요. 저 영혼이 지병이 있으니 슬퍼. 가려고 갔는데 제가 그날 훈련소 아까 갔는데 마침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이 정도면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게 애교라고요? 네, 만나자마자 호구 조사를 또 하거나 호주서?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이야, 임마! 가면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새끼 새빨개 어린 놈이. 종종 영화를 찍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그 행복한 꼰대이지? 내가 임마 너그 행복하잖아. 어이? 밥도 먹고, 어이? 사우나도 가고, 어이? 다 했어, 임마! 이런 분들도 양반에 속하는 편입니다. 네. 더 심했어? 저희 동네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블랙리스트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무도 얼굴 본 적 없다던 그 전설의 예비군. 네. 보여주고 싶은 네네. 어느 날 저는 그분을 삼겹살집에서 된장찌개 밥을 말아먹다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식당에 걸린 TV에서요.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셨더라고요. 잡혔구나. 여러분 제발 예비군 훈련 꼭 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예. 상근 예비역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자, 이렇게 예비군 훈련 때문에 생기는 우여곡절이 많은가 봐요.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도 예비군 훈련을 계속 참석을 안 해가지고 지명수배를 당한 후배도 있었어요. 아 진짜. 예. 또 이 사연이 또 공감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솔직히 예비군 훈련 가는 게 좀 귀찮아요. 맞습니다. 군대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전달해 주나요? 아니요,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줘. 요렇게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메일이나 이제 문자로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네네. 그럼 통지서를 이렇게 직접 전해주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 사연처럼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고도 2번 이상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동대 상근 예비역들이 훈련 당사자를 만나서 통지서를 전달하고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확인증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상근 예비역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훈련 통지서 전달 업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맞아요. 직장이고 학교고 이 다 편의를 봐주는데 가기 싫어서 무조건 통보받은 적 없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종종 있거든요. 답답하죠. 맞습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참석하지 않으면 처벌이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비군법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참석했으니까 지금 몇 천만 원을 번 거예요. 통지서가 이 우편으로 배송되니까 예비군들이 못 받은 척 발뺌하면 이 상근 예비역들이 고생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네. 2022년에는 통지서 전달 방법도 바뀝니다. 어떡해요? 네. 언택트 시대잖아요, 우리 지금. 네. 언택트. 그렇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MZ 예비군들에게 네. 이제 친숙한 모바일 플랫폼 있죠, 다들. 네. 뭐 카땡이라든지 네. 넷땡이라든지 뭐 토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아, 네. 또한 훈련 일정을 연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을 들어가신 뒤에 본인이 해당하는 연기 사유를 확인하시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편성 기간 중 총 6번 연기를 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 훈련 연기 횟수를 포함하니까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정보들은 좀 미리미리 알아두면 그쵸.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예비군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 혜인이가 준비했습니다. 오. 전역을 앞둔 예비군들을 위한 특급 정보. 예비군 질문 들어와. 아,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딱 들어와. 끝까지 갖고 왔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쌀처럼 따뜻해 밝게 비춰주는 너의 눈빛 하늘이 아이돌들 팬미팅 때 많이 보던 건데. 맞아요. 네, 라붐 팬미팅 시간 아니고 행군기 팬미팅 시간인데요. 그동안 SNS를 통해서 현역 장병들에게 받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예비군 훈련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골라와 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예비군 훈련 이제 오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훈련 받고 그랬지. 네. 처음에는 그냥 입대하는 것처럼 어리둥절했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뭘 챙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맞아요. 이제 저도 예비군 딱 첫날, 그 전날에 가서 뭐 할지 그리고 가면 또 아는 친구들 만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가기는 싫었지만. 네. 가기 싫었어요? 가기 좋으셨어요? 군대 관련된 좀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가기 싫었어요? 아주 리얼리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를 넘으시는 건가요? 이거 저는 너무 설레었거든요. 가고 싶어서. 네. 왜 잠을 못 자는 그래요? 거예요? 제 기억이 왜곡이 된 거 같긴 해요. 갑자기 뇌에서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음. 자,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다가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국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시국 때문에 요즘 훈련 어떻게 받나요? 라고 진짜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한 게 그 예비군 훈련 소집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 맞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비군 훈련 소집이 전면 취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 연도 2월 훈련을 제외한 2020년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전부 이수 처리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예. 하지만 이제 보완책으로 원격 교육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원격 교육. 이건 자유 참여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비대면 원격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또 혜택이 있습니다. 오. 뭐죠? 엄청난 궁금하다. 꿀팁. 이거 귀찮다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네. 이 원격 교육이 길지도 않아요. 딱 2시간 네. 진행이 되는데 이를 모두 수강했을 경우에는 내년 예비군 훈련에서 무려 2시간을 차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야, 그렇죠. 2시간. 네. 너무 중요하잖아. 아니 이게 남들보다 2시간 빨리 퇴소하는 게 그쵸. 엄청 큰 거거든요. 그쵸. 이거 완전 꿀팁이네. 집에서 편하게 미리 훈련받는 거잖아요. 원격 네. 교육. 이거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김대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2시간을 일찍 퇴소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아, 그럼요. 특히 이제 차를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입구 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장난 아니지. 나가서도 차도 막히는데 2시간 빨리 끝내준다? 네. 아우 그럼 무조건 들어야죠. 그렇죠. 이 정도 그 퇴근 시간이 또 겹치거든요. 네. 이거 2시간 먼저 퇴근하면 곧바로 빠르게 또 귀가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네, 2020년 기준 예비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훈련 대상자들 대상으로 모두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현재 훈련 대상자분들이랑 예비군들이 잘 알아놓으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비군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물거. 뭘까? 저는 요거를 한번 뽑아볼게요. 요거 제가 요거.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했던 건데 요거. 예비군 훈련 어떻게 받나요? 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너무 중요하지. 궁금하다. 네. 또 요즘 또 군인으로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군인. 이제 전역한 다음 해부터 6년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음. 보통 장병들이 제대하고 나면 복학생, 대학생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대학생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받는 향방 기본 훈련을 8시간 동안 받습니다. 항방 작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 외에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동원 지정자와 동원 미지정자로 나뉘어서 동원 훈련과 동미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분류 기준 해당 기수의 추첨을 통해 계속 결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 6년 차 때 되면은 이제 짬이 좀 찼잖아요. 모두 기본 훈련 8시간, 뭐 작게 훈련 12시간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동원 훈련이랑 동미참 훈련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제 동원 훈련은 2박 3일간의 합숙 훈련이고 동미참 훈련은 이제 동원 미참가자 훈련이라 해서 집 근처 군부대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네. 4일간 받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공군은 동원 지정자, 미지정자 상관없이 모두 입영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공군이시잖아요. 그렇죠. 공군 예비역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네. 학생 예비군을 다 받았었거든요. 우리 김대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원 훈련을 받았었나요? 동원 훈련 그러면 안 받았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느라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게 따로 이제 동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예, 예. 군대 관련 유튜브를 한다고? 네? 저는 당연히 동원 훈련 받았죠. 네.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그 수색대대에 있었잖아요. 현역 시절에 우리 그 예비군 선배님들을 모셔서 네. 동원 훈련도 했고 오. 제가 이제 전역하고 예비군이 됐을 때도 부대에 들어가서 홍천에 있는 부대에 가서 동원 훈련 받았죠. 이야, 참 군인이시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런 MC 자리를 맞습니다. 행복의 MC 자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행복이 끝날 때까지 차는 고정. 자 다음 질문 한번. 아영 씨가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거슬리는 질문 하나만 좀 뽑아볼게요. 번외로. 네네. 뭐죠? 재밌는 질문 같은데? 김수영 중위님한테 질문이 왔어요. 뭐죠? 김수영 중위님, 라붐 실물 어때요? 너무 부담이 되는데, 진짜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왜 군통령인지 너무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계속 김대희 씨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저랑 눈 되게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부탁해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예비군 훈련 꿀템 꿀팁 알려주세요. 예비군 훈련 꿀템? 꿀팁? 가끔 이제 예비군 분들 중께서 이제 전투모는 필요 없겠지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퇴소니까. 못 들어가요. 네, 맞아요. 이제 꼭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몇몇 중에 몇 분은 이제 고무링 밑에 이제 그걸 또 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앞에서 이제 1,000원이면은 이제 고무링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거를 챙겨 가시기를.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고무링을 또 안 챙겨도 되는 게 요즘 또 신형 전투복에는 또 고무 맞아요, 밴드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고무 밴드라도 단정하게 하고 가면은 예, 복장을 쓰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전투복이 안 맞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 대비해가지고 군복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훈련 일주일 전에 소속 예비군 중대로 전화를 하셔서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동미창 훈련,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습니다. 네. 이제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원하는 훈련 날짜를 고를 수 있고요. 정군 단위 훈련 제도라고 해서 또 원하는 훈련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휴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꿀팁들이었고요. 네. 다음 질문은 제가 한번 그래요.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본능적으로 걸렸어. 뭐예요? 아영 누나 때문에 충성 TV 봐요. 행군기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아영 알람. 귀여워. 본인이 쓰신 건가요? 아니 저도 뭐 사실 뭐 행군기를 네. 뭐 아영 씨 보려고 보니까. 저는 네, 너무 네. 오래오래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글씨체가 아영 씨가 찍고 있잖아요. 필적 때도 한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씨 못 써요. 네. 오. 글씨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대로 질문 한번 골라볼게요. 네. 빨리 골라야겠네요. 네. 훈련 받으면 돈 얼마나 나오나요? 중요한 질문. 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요. 진짜 얼마나 받나요? 네, 예비군 장병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는 동원 훈련비가 인상이 되었어요. 네. 작년에는 4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6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 훈련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추가로 교통비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원 훈련 안 받으시는 동미창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네. 역시 소정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훈련의 유형과 거리 그리고 예비군 연차에 따라 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비 그리고 식사 제공이 안 될 경우에는 식사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2020년에 인상이 된 건데요. 중식비, 점심 비용도 6,000원이었는데 2020년에 7,000원. 그리고 교통비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최대 15,000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겠죠. 네, 너무 좋긴 하지만 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금액 예, 그쵸. 같은데. 아니 많아요. 저 때는 예비군 훈련 끝나고 1,000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야. 1,000원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재는 예, 2022년이다 물가도 또 보니까 올랐으니까. TV 앞으로 뭐야? 그대로 움직이기만. 그러니까 혹시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그쵸. 네. 궁금한데요. 다른 혜택. 예. 네, 뭐 금전적인 혜택 말고도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필증을 소지한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훈련 받은 필증만 있다면 놀이공원, 영화관, 공연, 박물관, 스포츠 관람, 레저, 병원까지 여러 군데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다. 저건 몰랐네. 말씀 잘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법무관님 하나 뽑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예비군들이 궁금할 것 같은 네. 이거 밥 뭐 나와요? 중요해요. 간단 명료하네요. 밥 뭐 너무 나와요? 중요하죠. 네. 라떼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게 됐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요? 예. 요즘은 밥 잘 주죠? 예, 그쵸. 네. 도시락 싸갖고 오진 않죠. 예. 대신에 한 데도 왜? 있고. 싸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싸울 사람 싸우라 그래서 싸갔는데 왜?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누가 그렇게 상할까 봐. 도시락을 해. 네. 상할까 봐. 진짜. 네.
예, 배식을 하는 데도 있고 도시락을 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 도시락도 편의점 도시락보다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찬은 어떻게 나와요? 정말 다양합니다. 아. 닭볶음탕, 강정만두, 오징어 제육, 떡갈비, 돈가스, 심지어 삼계탕. 와, 이렇게 메인 메뉴가 푸짐하게 나오고 또 햄버거, 짜장면, 뭐 샌드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식으로는 이제 과채 음료랑 와, 과일까지. 대박이다. 인터넷에 도시락 맛있다는 후기가 아주 정말 많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못 가요? 돌려받으시면 되죠. 네. 아 근데 여기 질문에 취사병 출신인데 예비군 훈련 때도 밥 하나요라는 이런 귀여운 질문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시면 취사병들은 이제 그 몇백 명 되는 그 예비군들의 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 한 3시간 전에 가셔가지고 미리 쌀 씻고 밥 안 치고 재료 손질하고 예, 물론 농담입니다. 네, 너무 웃기시네요. 네, 어쨌든. 웃기시네요? 근데 이렇게 영혼 없는 웃기시는 처음인데요? 영혼이 너무 웃으시다. 개그맨이시가 개그맨이니까요. 혹시 그 저기 악플로 제 기사 댓글에 개그맨인데 넌 언제 웃겠니 이거 쓰시는 분이 법무관님 아니세요? 아니, 제가 그랬다고. 아닙니다. 네, 어쨌든.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예비군 도시락이 맛있어진 데에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간 군에서 꾸준히 노력한 덕분인데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단이 직접 맛을 보기도 하고 도시락을 선정하는 도시락 선정 품평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른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예비군들의 식사를 공정하게 돈맡아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단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평가단의 입맛에 따라서 또 성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평가단이 누구예요? 네, 평가단은 육군의 경우에는 사단마다 다른데 간부들만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역 병사나 조리실장, 실제 예비군들, 지역 주민들까지 참가하여 꼼꼼하게 시식을 해서 맛, 메뉴 구성, 보온 상태, 취식의 편의성을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군대 밥도 잘 나오고 예비군 훈련 밥도 너무 맛있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예비군 여러분들, 장병 여러분들 맛있는 밥 많이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충성TV 좀 유익했나요? 너무 유익했어요. 네, 그렇다면 보답의 의미로 행군기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군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나 궁금한 이야기를 아래 나가는 주소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충성TV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김수영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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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중입니다. 혜인 씨는 개인적으로 이번 녹화에서 사건의 재구성이 제일 기대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행군기 녹화할 때마다 소연 언니가 되게 화가 나서 오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런 얘기가 있었고 이러면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화가 났었는데 그래도 이제 열을 식히면서 이제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순간 정적이 깨집니다. 깜짝이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질적이고 높은 소리. 오해인가? 뭐지? 이거 어떤 상황이죠? 서류상으로 너무나 깨끗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맞아요. 이게 가능해요?
유난히 고요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요. 일순간 정적이 깨집니다. 깜짝이야.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이질적이고 높은 소리. 그럼 네네. 완전 비상 상황.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누군가 B 병사를 흔들어 깨웁니다. 네. 다급하게. 야, 모두 일어나! 얼른 일어나! 연병장으로 집합하래. 이 정도면 뭐 진돗개 발령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타랑비형이 발생했거나 뭐 북한군이 네,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아주 뭐 오늘 사건이 좀 불길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부대원들. 급하게 나오느라 안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신발을 질질 끌고 나온 장병도 있었어요. 영문을 몰라서 웅성웅성 대던 그때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단호한 목소리로 최소 병력만 남고 지금부터 모두 A 병사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에 병사를 찾는다. 맞아요. 타령인가? 실종인가? 진짜. 생활관에 있어야 할 A 병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B 병사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녁 시간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A 병사를 봤었거든요. 딱히 뭐 문제가 있던 뭐 병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병사들은 흩어져서 부대 안에 있는 창고와 보일러실은 물론 부대 밖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물론 야산과 길이 없는 농로 소로까지 모두 찾아봐야 했죠. 네네. 이게 밤이니까 사고 났을 수도 있고 다들 걱정 엄청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A 병사를 찾느라 모두가 지쳐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색이 중단됐어요. 모두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부대원들 즉시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찾았나 보죠? 아니면 뭐 일이 해결이 돼서 복귀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 A 병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건 뭐 타령인가요? 아닌가요? 뭐 약간 뭐 오해인가? 뭐지? 이거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군무 이탈이면 아무렇지 않게 복귀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사건이 있었던 그날 A 병사가 피부병 때문에 외래 진료를 나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같이 생활하는 부대원 누구 하나 A 병사의 피부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타령 소동 이후에 A 병사 오히려 피부가 팽팽해지고 고와졌다고 느끼는 건 부대원들의 좀 착각이었을까요? 아니, 혹시 피부과에서 좀 관리를 받고 온 건 아닐까요? 군인이? 네,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고 이게 부대 이탈하는 게 가능해요? 진단서인가요? 진짜 갔다 오긴 했나 봐요.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A 병사에게 조사가 들어갔을 때 서류상으로 너무나 깨끗했어요. 피부 질환을 이유로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외출을 했다. 단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었죠. 납득이 가시나요? 글쎄요. 이 대부분 진단서가 있어도 이 국군 병원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A 병사가 지내는 생활관에 유독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C 하사였습니다. 근데 C 하사를 대하는 A 병사의 태도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C 하사를 부를 때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어떻게 간부한테 반말하는 게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맞아요. C 하사도 심지어 A 병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C 하사가 A 병사를 만나러 생활관에 들어갈 때 항상 뭔가를 들고 갔어요. 뭐지? 뭐야? 킹크랩, 키크랩, 스테이크, 스테이크? 모둠 회.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요즘에 뭐 군대가 좋아졌다, 군대 어. 음식이 좋아졌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킹크랩, 뭐 스테이크 회는 부대에서 먹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힘들죠. 그렇죠. 사회에서도 사실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반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C하사가 이런 걸 또 들고 오면 A 병사는 누워서 그냥 핸드폰을 만지며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그냥 거기 두고 가세요. 아니 그 A 병사가 일병이라면서요? 맞아요. 일병이 부사관한테 누워서 그것도 얘기를 리모컨을 한다고? 잡고. 어. 어머,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어도 이건 아닌 것 쉽지 않죠. 같은데. 네. 근데 이뿐만 아니었어요. 노트북이나 스피커까지 부대 내 반입 불가 품목도 A 병사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 이 불가능한 일인 그쵸. 것 같은데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심지어는 A 병사가 마시는 물까지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외부를 통해 반입되고 있었어요. 와. 아, 에비땡 뭐 이런 것만 마셨나? 네. 그러니까 뭐 물도 아무거나 안 마시는 뭐 그런 분이시가 이게 근데 가능한 건가? 있는 집 자제분인가? 어? 그래도 아무리 이제- 그래도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A 병사랑 같이 생활하고 있던 그 부대원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사조차도 그렇게 잘 대하고 하니까 뭐그 동기들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또요? 와 진짜 미스터리한 분이시네요. 네. 때는 여름이었는데요. 날이 점점 더워지자 생활관에 있는 에어컨을 가동을 했어요. 이때 B 병사가 A 병사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 에어컨 다시 봐라. 오래돼서 냄새 나고 하긴 뭐 TV도 뭐 그렇지 뭐. 네,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궁시렁 네. 됐던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대 내 TV랑 에어컨이 최신형으로 무려 최고급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그 말 한마디에 중얼거렸는데 기부초는 대기업 땡땡 회사. 와. 이거 마냥 좋아하기에는 조금 찜찜하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후 A 병사가 작업이나 훈련에서 열애되는 숫자 또한 잦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병사들이 훈련을 하는 동안 생활관에서 팬티 한 장만 걸치고 TV를 또 보는 행위를 그렇죠. 하게 팬티를 됐어요. 2장 입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진짜 근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길래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대기업이랑 그 관련이 있는 친구인가?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고 A 병사가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아까 에어컨 굉장히 많이 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냉방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아니 팬티 한 장만 입고 있으니까 걸리지 내 네, 맘병에.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주 이상한 지시가 내려와요. 생활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마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네. 예? 야 이거 뭐 쌍팔년도 때도 안 그랬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왜 틀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일단 지시가 내려오고 실제로 에어컨 가동이 중단됐어요. 오. 참다 분대장이었던 B 병사가 나섰죠 이제. 네. 다들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양보해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A 병사는 그 말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때 B 병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 분대장이고 그 분대원들의 건강을 또 책임져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서로 주먹이 오고 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B 병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분대장이. 본인 방어 차원에서 A 병사를 몇 차례 가격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부사관들이 둘을 이제 떼어놓게 된 거죠. 네네. 아무리 화나도 폭력은 행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그리고 일병이 분대장한테 그러면 안 될 텐데. 맞아요. 둘은 불려갔고요. 그런데 사건은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크게 일을 만들지 말자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뭐 B 병사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커져봤자 본인한테 또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 부대는 A 병사의 세상이 됩니다. 아니 이미 A 병사의 세상인데 뭐가 또 더 있어요?
놀랍게도 이후 A 병사는 생활관 하나를 혼자 쓰게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냉방병 때문에. 뭐 호텔이에요? 에어비앤 그건가?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 뭐 한편에 그냥 영화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요.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어? 무슨 일이야? 아니 뭐 냉방병이 진짜 흔한 질병인데 고작 그 이후로 생활관을 혼자 쓴다고요. 네네네. 그 큰 생활관을. 야. 진짜 말도 안 돼. 일단 아픈 병사를 격리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활관을 혼자 쓰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가능해요. 근데 사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이제 부대에 전염병을 앓고 있던 눈병을 가진 병사도 있었고 네. 심지어 허리 디스크를 받아서 치료 중인 병사도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병사만 유독 생활관을 단독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건 뭐 황제 근무 같은. 야 이거 혜택이라는 혜택은 혼자 다 그냥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부대에서 진짜 이게 가능한 건지가 상상이 안 돼요. 맞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으로 감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애매했어요. 이게 관련 기록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부대의 특정 음식 반입은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휘관의 선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특이점 없음. 없어요. 이게 조사 결과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시하사가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간부 개인이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교묘하게 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대체 그 A 병사의 배경이 뭡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얼마 안 가서 부대원들은 A 병사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새로 아까 설치된 그 좋은 TV 있잖아요. 거기에 뉴스를 봤는데 재벌의 얼굴을 봤는데 그 재벌의 얼굴이 아까 그 A 병사와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네, 거의 판박이 같이. 아하. 결국 A 병사가 받았던 선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다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 아들인 거네. 맞습니다. A 병사가.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꿈이 재벌 2세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거는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군대 내에서. 네? 그리고 사실 생활관을 혼자서 그렇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군 생활하면서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프다고 하면은 그 생활관 이제 끝 쪽에서 매트리스 하나 깔고 그냥 거기서 잠깐 쉬고 있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지 전체를 무슨 뭐 대여하듯이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활했던 병사분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수 있죠. 받고. 네, 참 맞아요. 그 문제인 게 소위 그 재벌 2세, 뭐 3세로 불리는 부유층 자제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피해간다는 소식은 사실 몇 번 들었었잖아요. 근데 입대를 해도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진 병사가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좀 씁쓸한 소식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장병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실히 군복무를 했던 많은 장병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군생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정말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군생활을 했다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게 그 같이 생활했던 생활관의 동기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군대는 사회랑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계급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A 병사의 이런 혜택들은 주위 병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부모의 재력이 어떻게든 A 병사의 군복무에 영향을 주었으니까요.
태도를 보면 특권 의식이 팽배해 있는 우월주의 성향도 좀 보이고요. 네. 내 부모가 이만큼 기부했는데 혹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데 나는 이 정도 누려도 된다는 편견에 가득 찬 생각에 사로잡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그 영화 있었잖아요. 친구란 영화에서 예? 명대사입니다. 아, 그쵸.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이 상황은 바로 재벌인데 예. 아,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그쵸.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이 아름아름 알게 되면서 은연중에 이제 특별 대우처럼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이게 문제인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씨앗사가 선의로 했던 것으로 그렇죠. 판명되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초급 간부를 마치 심부름꾼처럼 대했는데요. 병영생활 문화가 개선되면서 병사 위주의 뭐 소원소리 들어보셨죠? 네. 이 네네. 소원소리들이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환경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면서 이 점을 이용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진짜 의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관 가전제품. 생활관 가전제품에 대해서 A병사가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내비쳤더니 바로 A병사 부모님 회사의 상품으로 싹 교체됐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기부자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법무적으로 질의를 하고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이 사례의 경우 부모가 개인 명의가 아닌 기업 명의로 기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이제 생활관 물품이 마음에 이제 안 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그렇게 이제 바뀐 케이스인데 그 재력이 참 또 부럽기도 하면서 네. 이제 씁쓸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이 됩니다. 씁쓸하구만. 네네. 아마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들게 바꿔버리는 이런 행동적인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기 애비가 다 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기부 체납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걸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학습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도 네. 있고요. 기부라는 게 선의 말 그대로 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무늬만 기부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에어컨을 최신형 뭐 최고급으로 바꾸면 뭐해요. 어차피 뭐 시원하게 틀지도 못하고 더운 여름에 막 함께 생활한 장병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막 화나네요 또. 아, 정말.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TV는 사실 생활관 전체에서 공유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의 뜻대로 사용을 했다가 또 금지를 했다가 이 행위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누구나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온도를 낮춰서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병사만을 위해서 다른 장병이 편하게 쉬지 못한다면 이는 다른 장병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생활관을 혼자 쓰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른 아픈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아픈 병사들은 같은 배려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정말로 아프지 않은 A병사만 혼자 생활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A병사의 경우는 모두가 이제 자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로 해결을 하려는 B병사에게 먼저 주먹을 날리기도 했고 나는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생각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왜 투철한 군인 네. 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군복무를 하려는 생각보다 남보다 조금 편하게 군 생활을 하다가 시간을 채우고 나가려는 마음이 컸겠죠. 간부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상황에서 같은 병사가 나를 방해한다.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을 영향력이 없는 하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심리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봅니다. 놀러 왔어? 근데 A 병사와 B 병사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왜 간부가 올 때까지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말리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지금까지 지켜봐 온 게 있으니까 배경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고 이성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문제를 일으킨 병사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림자 취급을 받는 새로운 문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아프다. 지금 C 하사에게 A 병사가 반말을 하고 뭐 이거는 진짜 그냥 홍군형은 그냥 제대로 그냥 내주고 싶은데 이게 말 그대로 하극상 아닙니까?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삐딱한 태도만으로는 죄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말을 하면서 좀 심각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하극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부와 병사 사이에는 상관 모욕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군의 위계 질서를 지키는데 상당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게 군형법이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상당히 처벌 수준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네. 물론 형법상 모욕죄는 면전에서 모욕을 준 경우에만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의 경우에는 대놓고 면전에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간부랑 병사 간의 하극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병사랑 병사 간에 일어난 하극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네, 맞습니다. 병사끼리의 하극상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사건의 경우 비병사가 분대장이지 않습니까? 분대장의 경우에는 하극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런 경우 간부와 병사처럼 상관으로 인정되어서 민간에서도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야, 이 폭행은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게 뭐 둘이 쌍방 폭행이었기 때문에 합의하고 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로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았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랬겠죠? 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다만 군형법은 아까 설명했듯이 조금 다른데요. 폭행 후에 둘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군사 경찰에 보고를 하지 않고 부대 내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도 않았다면 방금 같은 경우 일방이 더 폭행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한 쌍방 폭행의 경우 더 많이 다친 병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많은 배려를 받으면서 편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 피부까지 흘려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사라진 건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병사들은 특징은 일단 부대 밖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부대 내에 심한 거로나?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책임은 그 간부한테 전가할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집에 간다거나 하는 행위는 자기는 안 걸릴 거라는 착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편하게 군 생활을 이제 하는 사건을 보니까 재벌가 자제들 이제 병역비리 관련 이제 사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초에 입대조차 하지 않고 면제받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대체복무라든지 뭐 특기병으로 선호 보직에 배치가 된다든지 뭐 입대 날짜 조정 같은 뭐 특혜를 받는 사례가 덜어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조물주의 간물주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뭐 농담이지만 군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이런 말도 생긴 거겠죠. 신의 아들이면 하늘로 가야죠. 진짜. 보내버려야죠. 네, 보내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한때는 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네. 모두 병역 비리나 병역 기피에 해당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사실 군에 소속된 군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군법상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아니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여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병역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재벌가 자제의 병역 문제는 사회적으로 짚어야 할 심각한 이슈입니다. 덧붙여서 병사들의 포상휴가 같은 경우도 재량껏 무제한적으로 줄 수 있던 것이 군별로 복무 기간에 따라 계산하기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기준 총 1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A 병사가 마음껏 헐개칠 수 있도록 이를 묵인해준 받아준 이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씨앗아도 말도 안 되는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들은 암암리의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관련 지침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음지에서 벌어져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은 확실히 필요하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저는 A 병사의 잘못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A 병사의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저는 부모님의 잘못도 크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군기교육 때를 가면 그 아버지도 같이 불러서 같이. 네, 군기교육 때 같이 보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드물게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본데 어떤가요?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 입대한 경우에 상세하게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문제가 된 사건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예 VIP 자녀의 신상 명세 작성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예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이런 사건들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앞으로도 장병들의 평등한 군복무를 위해서 세심한 관찰과 처우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짚어본 사건처럼 이 부모의 재력이 병사의 군생활에 영향을 주면 주변에 있는 병사들에게까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병사 자신도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휘관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도하는 특권층의 행위가 앞으로는 완전히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견해 군 군에서도 장병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고 네. 택배로 자신이 주문한 제품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제 택배를 보낼 수 있군요. 그쵸. 내 돈, 내 삶. 내 돈, 내 야, 우리 부대 코스튬이 오늘도 볼터치 하셨네. 자고 있던 A 병사의 이불 속으로 손이 쑥. 야, 가만 있어라. 빨간 물감을 칠하고 심지어 가슴에는 브래지어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건 성추행 아닌가요? 둘이 넘었다 진짜.